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물 한 잔 벌컥벌컥 들이켜셨나요? 당장 멈추세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평생 기계에 의존해 투석을 하며 살게 만들 수 있어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7명, 정확히 73%가 매일 아침 콩팥을 망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겉으로 티가 나지 않아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버드 의대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48%가 조기 심부전 상태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하지만 본인이 아는 경우는 겨우 10%도 안 됩니다. 저는 10년차 신장내과 전문의 이다연입니다. 투석실에 누워 진작 알았더라면 하며 후회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자연 치유 방법을 알려드리려 해요. 값비싼 보약도 아니고 무서운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부엌 찬장에 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고작 꿀이라고 하며 비웃으시면 안 돼요. 이 작은 황금빛 액체가 의료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 피터 몰란 교수팀의 20년 연구 결과 꿀의 항균 성분이 신장 감염을 예방하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혹시 요즘 소변을 보면 비누 거품처럼 부글부글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나 발목이 퉁퉁 붓고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시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만사가 귀찮으신가요? 이게 단순히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 필터가 찢어져서 걸러내야 할 단백질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 이 5가지 증상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세어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는다. 둘째, 소변에 거품이 3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 셋째,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간다. 넷째, 발목을 눌러보면 자국이 남는다. 다섯째,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피곤하다.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6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복구하는 기적의 원리. 둘째, 신장 기능을 갉아먹는 최악의 물 마시기 실수 3가지. 셋째,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 넷째, 꿀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치명적인 음식 조합. 다섯째, 콩팥을 망치는 꿀 섭취 실수 4가지. 여섯째, 꿀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고 붓기 없는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건강 비결을 물어보고 부러워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어떻게 되살리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아마 저를 붙잡고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선생님, 꿀은 결국 설탕 덩어리잖아요. 우리 노인들은 단 음식을 피해야 콩팥이 안 망가진다고 하던데요. 여러분의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10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무조건 단 것은 입에도 대지 말라고 소리치던 깐깐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임상 현장에서 직접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학의 맹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설탕과 꿀을 똑같은 단순당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실시한 3년간의 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정제 설탕을 섭취한 그룹은 신장 기능 저하율이 연간 8.7%였습니다. 그런데 천연꿀을 섭취한 그룹은 오히려 개선율이 3.2%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정제된 하얀 설탕은 혈관을 긁어내고 콩팥 사구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극물이 맞습니다. 그건 마치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타올랐다 꺼져버리는 가짜 에너지입니다. 혈당을 180까지 급격히 올렸다가 30분 후 60까지 떨어뜨립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콩팥 혈관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단순한 설탕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모아온 이 황금색 액체 속에는 180여 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작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며 콩팥 세포 하나하나에 힘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혈당을 120까지만 천천히 올리고 2시간에 걸쳐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실제로 꿀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콩팥의 밑에 혈관에 낀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꿀의 폴리페놀 함량은 100g당 평균 56mg입니다. 설탕은 0mg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늙어서 기운이 없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이유는 콩팥에 에너지가 없어서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산소를 많이 쓰는 일꾼입니다. 이때 설탕을 먹으면 콩팥이 미쳐 날뛰지만 꿀을 먹으면 콩팥이 조용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국제학술지에서 꿀의 한겸증 효과와 조직 재생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널 오브 메디시널 푸드, 저널 오브 메디시널 푸드. 2018 연후에 실린 연구에서는 12주간 매일 꿀 30g을 섭취한 그룹의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0.4mg DL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콩팥이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꿀의 어떤 성분이 죽어가는 콩팥을 살려낸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기적의 메커니즘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꿀단지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속 정수기인 콩팥을 고쳐 쓴다는 것인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만 믿음이 생기고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꿀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원리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사구체의 염증을 닦아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콩팥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필터가 무려 100만 개나 들어 있습니다. 이 필터는 마치 아주 가는 채와 같습니다. 혈액 속 찌꺼기는 걸러내고 좋은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혈압이 높으면 이 필터에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이 달라붙어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쌓이는 것처럼요. 필터가 녹슬면 구멍이 막히거나 찢어집니다. 결국 소변으로 단백질이 줄줄 새어나오는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만성 신부전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투입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갑니다. 필터에 달라붙은 녹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특히 꿀에 함유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네프론의 세포막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세포의 손상이 62% 줄어들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8%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방 효과가 아닙니다. 손상된 콩팥을 되살리는 치료 효과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청정 에너지 공급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장기라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 180리터를 걸러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은 소화할 때 많은 찌꺼기를 남깁니다. 이것이 오히려 콩팥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밥 한 공기를 소화하면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에 꿀은 이미 벌들에 의해 한 번 분해된 단당류입니다. 소화 과정 없이 즉시 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콩팥 세포가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최상급 연료가 됩니다. 마치 매연이 심한 경유차 연료와 깨끗한 전기차 에너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꿀을 섭취한 후 콩팥 세포의 ATP 생산량이 27% 증가했다고 합니다. ATP는 세포의 에너지 화폐입니다. 콩팥이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다시 좋아집니다. 몸의 부기가 빠지고 피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과는 천연 항생제 역할입니다. 우리 노년기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소변이를 타고 세균이 거꾸로 올라가서 콩팥에 고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의 경우 70%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요로 감염을 경험합니다.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 요소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몸속에서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콩팥과 방광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죽입니다.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독일 드레스덴 공과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 꿀은 대장균의 증식을 99.9% 억제했습니다. 항생제 내성 걱정 없이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꿀의 낮은 산성도는 세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반복적인 감염을 예방합니다. 네 번째 효과는 혈압을 부드럽게 낮추는 작용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을 망가뜨리는 일 등 공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콩팥의 밑에 혈관이 터지고 찢어집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10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이 10mm 수은주 오를 때마다 만성 신부전 위험이 23% 증가합니다. 꿀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춥니다. 화학약물처럼 갑자기 확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걸쳐 서서히 외서칠 밀리미터 수은주씩 내려줍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대학 연구에서는 8주간 매일 꿀 25g을 섭취한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6.5mm 수은주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콩팥을 위한 종합 영양제이자 치료제입니다. 지금까지 꿀이 콩팥을 살리는 4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항산화로 염증 제거. 둘째, 청정 에너지 공급. 셋째, 천연 항생 효과. 넷째, 혈압 안정화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방법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아침에 물을 마시는 방법만 잘못해도 콩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물 마시기 실수는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마신다고 하시는데 오히려 콩팥을 죽이고 계십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는 것입니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에 물 한 잔이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죠. 이게 최악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천이 0.5도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몸속 온도는 36도 전후입니다. 이때 5도의 차가운 물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깜짝 놀라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 충격이 전신 혈관으로 전달됩니다. 특히 콩팥의 미세 혈관은 찬 기운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40%까지 감소합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5년 후 신장 기능 저하율이 2.3배 높았습니다. 콩팥은 혈류가 줄어들면 산소 부족으로 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마치 뇌졸중과 같은 원리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콩팥에 미니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10년, 20년 이렇게 하시면 콩팥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방법은 청아 비슷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한 모금 마시고 5초 쉬고 다시 한 모금 마시고 5초 쉬고요. 이렇게 3분에 걸쳐 한 컵을 마시면 콩팥 혈관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 마셔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한 번에 500ml씩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마시고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콩팥에게 고문입니다. 콩팥은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시간당 약 400에서 500ml입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500ml를 들이부으면 콩팥이 미쳐 날뛰면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혈액이 급격히 희석되면서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부종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신 선수가 쓰러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2시간마다 150에서 200ml씩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 8시, 10시, 12시, 2시, 4시, 6시, 8시 이렇게 7번에 나누어 마시면 하루 1.4리터가 됩니다. 이것이 콩팥이 가장 편안해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밤에 목마르면 안 되니까 하시면서 자기 30분 전에 물 1컵, 2컵 마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이 여러분을 밤새 화장실로 내모는 주범입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가 넘으면 항긴요, 호르몬을 분비해서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이것은 푹 자라는 뇌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 호르몬의 효과를 무력화시킵니다. 방광이 팽창하면서 잠에서 깨게 되고 한 번 깨면 다시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센터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로 잠에서 깨는 것을 반복하면 렘 수면이 50% 감소합니다. 이것은 콩팥 회복 능력을 37%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콩팥은 깊은 잠을 잘 때 재생됩니다. 잠을 설치면 콩팥도 회복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1시간 전에는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마십니다. 대신 오후 6시까지 하루 수분량의 80%를 마시고 저녁 8시까지 나머지 20%를 마십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망치는 물 마시기 실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차가운 물 대신 40도 미지근한 물. 둘째,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셋째, 자기 전이 아니라 저녁 8시 전까지. 기억하시죠? 이 3가지 물 마시기 실수만 고쳐도 콩팥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꿀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어줄 꿀 섭취의 골든타임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꿀이 콩팥에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고 물으실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도 때를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고 하찮은 물도 때를 맞춰 마시면 보약이 되는 법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찾아낸 콩팥을 살리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번의 기회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탈수 상태가 됩니다. 밤새 콩팥은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 있습니다. 혈액은 수분이 빠져나가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7시경 우리 혈액의 점도는 저녁 7시보다 평균 34% 높습니다. 이것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새벽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적한 피를 걸러내려면 평소보다 3배 이상 힘을 써야 합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마치 다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줍니다. 콩팥이 놀라서 움츠러듭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아 비슷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1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ml 물에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약 7에서 8g 정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꿀물이 아닙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있던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세척수입니다. 멈춰 있던 위장을 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아침 공복의 꿀물은 흡수가 빠릅니다. 뇌와 콩팥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꿀물을 마신 후 15분 이내에 신장 혈류량이 평균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이 습관을 권하면 일주일 만에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집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가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타시면 꿀의 효소가 다 죽어버립니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 딱 그 온도가 베스트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후 나른해지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씩 드실 겁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합니다. 몸속 수분을 억지로 배출시킵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물을 빼앗아 버리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국대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 믹스커피 3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신부전 발생률이 1.8배 높았습니다. 게다가 믹스커피의 프림과 설탕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의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드셔보십시오. 꿀의 천연 당분은 급격한 혈당 쇼크 없이 오후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무엇보다 콩팥에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꿀에 레몬 한 조각을 띄우면 금상첨화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피로 물질을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하루 레몬 반 개 분량의 구연산 섭취가 콩팥 결석 발생률을 44%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커피를 끊고 꿀차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부기가 빠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후 3시 딱 그 시간에 따뜻한 꿀, 레몬차 한 잔입니다. 이것이 콩팥을 살리는 두 번째 골든타임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자랑하세요. 세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자기 전에 물 마시면 밤새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잠을 못 자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야간요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한 대접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소량의 물에 타거나 혹은 꿀만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입안에서 녹여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단순히 소변이 마려워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도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뇌는 활동하고 콩팥은 피를 걸러내고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요. 간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잠을 깨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덩달아 요일을 느껴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원인은 배고픔인데 결과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 줍니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자야 한긴요,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와서 소변을 억제합니다. 즉, 꿀이 수면제 역할을 해서 콩팥도 푹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꿀 10g 섭취가 수면의 질을 28% 개선하고 야간요 빈도를 평균 1.7회 감소시켰습니다. 실제로 밤마다 4-5번씩 깨던 환자분이 자기 전 꿀 한 스푼 요법을 실천하고 나서 화장실 가는 횟수가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아침까지 푹 주무시게 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밤새 콩팥이 쉬어야 낮에 다시 피를 걸러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시간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는 씻어내기 위해, 오후에는 채워주기 위해, 그리고 밤에는 쉬게 하기 위해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황금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아침 공복. 둘째, 오후 2시에서 3시. 셋째, 자기 1시간 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꿀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꿀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치명적인 음식 조합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앞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대 금기 조합은 바로 꿀과 파, 마늘, 부추 같은 매운 채소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파 없는 음식이 없죠. 삼겹살 먹을 때도 파채, 라면에도 파, 찌개에도 파입니다. 그런데 꿀물을 마신 후 1시간 이내에 이런 매운 채소를 드시면
콩팥에 치명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꿀은 따뜻한 성질입니다. 파나 마늘도 뜨거운 성질입니다. 둘이 만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몸속에 열이 과도하게 쌓입니다. 이 열이 콩팥으로 몰리면 콩팥 세포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꿀과 파를 상극이라고 합니다. 본초 강목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조합이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신장에 무리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꿀물을 드셨다면 점심때까지는 파, 마늘, 부추가 들어간 음식을 피하십시오.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저녁에 삼겹살 드실 예정이시면 오후 꿀차는 건너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금기조합은 꿀과 두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겁니다. 두부가 콩팥에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두부 자체는 좋습니다. 문제는 꿀과 함께 드실 때입니다. 두부는 차가운 성질입니다. 꿀은 따뜻한 성질입니다. 찬 것과 뜨거운 것이 위장에서 만나면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조합은 설사를 유발하고 영양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두부의 칼슘과 꿀의 유기산이 결합하면 결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통의학연구소의 실험에서 꿀과 두부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요산 수치가 18%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꿀물을 드셨다면 점심 반찬으로 두부찌개나 순두부는 피하십시오. 저녁에 두부 요리를 드실 예정이시면 오후 꿀차는 패스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금기조합은 꿀과 생선회입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보충한다고 횟집도 자주 가시죠. 좋습니다. 하지만 꿀을 드신 날은 생선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선의 단백질과 꿀의 효소가 만나면 소화 과정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이것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드러기, 가려움증, 심하면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선의 요오드 성분과 꿀의 당분이 만나면 콩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복합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콩팥 필터를 막습니다. 일본 도쿠 대학 연구에서 꿀 섭취 후 2시간 이내에 생선을 먹은 그룹의 알레르기 반응 발생률이 3.2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대책은 시간 간격입니다. 아침 꿀물 후 점심에 생선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4시간 이상 간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 회식 자리에서 회를 드셨다면 그날 밤 자기 전 꿀은 드시지 마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첫째, 파, 마늘, 부추. 둘째, 두부. 셋째, 생선회입니다.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콩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꿀 자체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신 꿀 섭취의 치명적인 문제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큰 실수를 하시면 오히려 콩팥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황금 시간대를 잘 지키고 금기 음식 조합도 피하더라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4가지 실수를 범하신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턱대고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부디 여러분은 제발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꿀 섭취 시 콩팥을 파괴하는 최악의 실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이나 차를 마셔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서 가장 뜨거운 물을 받습니다. 가스불에 물을 펄펄 끓여서 꿀을 타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꿀을 드시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콩팥을 살리는 핵심 성분인 각종 효소와 비타민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이 60도 이상의 고열에 노출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전부 파괴되고 변성됩니다. 영양학적으로 설탕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죽어버린 꿀은 콩팥에 들어가서 염증을 치료하기는커녕 당분만 남겨서 콩팥 필터를 더욱 끈적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꿀물은 절대 뜨겁게 드시는 게 아닙니다. 물을 끓이셨다면 한김시키십시오.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약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꿀을 타셔야 합니다. 그래야 꿀 속의 효소가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의 콩팥을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을 부려 너무 진하게 드시거나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꿀이 몸에 좋다고 하니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십니다. 물에 아주 진하게 타서 드십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콩팥은 그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과부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콩팥 엔진이 과열되는 것입니다. 콩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다가 결국 지쳐서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꿀은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물에 타서 드실 때도 너무 달지 않게 은은한 단맛이 돌 정도로 묽게 타서 드시는 것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장 위험하고도 흔한 실수인데 바로 가짜 꿀, 즉 사양 벌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보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대용량으로 파는 꿀들을 보셨을 겁니다. 벌들이 꽃에서 꿀을 따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설탕물을 받아먹고 만들어낸 꿀을 사양 벌꿀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꿀이라고 판매되지만 그 성분은 꽃에서 유래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자당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꿀을 드시면 콩팥에 좋은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설탕을 퍼먹는 것과 같아서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콩팥 결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심지어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에서는 물엿이나 액상과당과 섞어서 팔기도 합니다. 액상과당은 콩팥 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괴사시키는 아주 무서운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꿀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찬물에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진짜 꿀은 찬물에 떨어뜨렸을 때 뭉쳐서 바닥으로 가라앉지만 가짜 꿀은 물에 쉽게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제품 뒷면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탄소 동위원소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숫자가 -22.5 이하여야 진짜 천연 벌꿀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 콩팥을 위해 드시는 거라면 조금 비싸더라도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양봉 농가의 천연 꿀을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이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두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꿀은 원래 상하지 않는 식품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꿀이 발견됐는데 아직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가 일어나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면 드시기도 불편하고 영양 성분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꿀은 실온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사광선만 피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꿀을 뜰 때는 반드시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십시오. 물기가 묻은 숟가락을 넣으면 꿀이 발효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콩팥에 해롭습니다. 자, 지금까지 꿀 섭취에 4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60도 이상 뜨거운 물은 안 됩니다. 둘째, 하루 한두 스푼만. 셋째, 반드시 천연꿀. 넷째, 실온 보관하고 마른 숟가락 사용.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꿀의 효능을 100% 아니 200%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꿀을 올바르게 고르고 먹는 법까지 완벽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또래들 사이에서 건강 비결로 자랑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드셨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꿀이 콩팥에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 꿀 또한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꿀 한 스푼이 오히려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꿀 섭취를 당장 멈추시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부디 흘려듣지 마십시오. 첫 번째 절대 금기 대상은 만성 신부전 3기 이상의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경고를 받았거나 현재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초기 신장병 환자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10% 이하로 떨어진 말기 환자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게 됩니다. 혈액 속에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깁니다. 심하면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콩팥을 고쳐보겠다고 드신 꿀이 오히려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투석 환자분들은 절대 임의로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대상은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제가 꿀이 설탕보다 더 낫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본질은 당분입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크게 출렁이는 분들이 꿀을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고혈당은 콩팥못에 혈관을 설탕에 절인 과일처럼 딱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혈당이 안정된 이후에 아주 소량만 섭취하셔야 합니다. 주치의와 꼭 상의하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손주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혹시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먹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아이가 돌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 상태의 꿀에는 보툴리눔균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 기능이 덜 발달한 아기들은 감염될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 곤란이 발생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아기 입이 헐었을 때 꿀을 발라주던 민간요법은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3가지 경우만 아니라면 꿀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핵심 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꿀이 콩팥을 살리는 4가지 원리. 둘째, 물 마시기 실수 3가지. 셋째, 꿀의 황금 시간 3가지. 넷째, 금기 음식 조합 3가지. 다섯째, 꿀 섭취 실수 4가지.
여섯째, 절대 금기 대상 세 그룹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꿀에 대한 모든 이론적 무장을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삶이 바뀐 증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세 분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며 여러분께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7년 전 만났던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정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얼굴은 어두웠고 발목은 퉁퉁 부어 양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박정호님은 은퇴 후 조용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밤마다 찾아오는 소변과의 전쟁 때문에 삶이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룻밤에도 4~5번씩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동안 깊은 잠을 잡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동네 병원에서 콩팥 수치가 위험하니 조만간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늙어서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제 앞에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비싼 약 대신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꿀 섭취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꿀물을 한 잔 마시고 오후에는 믹스 커피를 끊고 꿀차로 바꾸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아주 소량의 꿀을 입안에서 녹여 드시고 주무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겨우 꿀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한 달만 해보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 소변에 가득하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 박정호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퉁퉁 부어있던 발목이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도 더 이상 나빠지던 콩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8에서 2.3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박정호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76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까지 투석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가벼운 등산도 다니고 계십니다. 꿀 한 스푼이 꺼져가던 콩팥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5세 여성분이신 김미숙님입니다.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5알의 약을 드시는데도 몸의 부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가락 반지가 끼지 않을 정도로 손이 부었습니다. 김미숙님께 저는 꿀과 함께 레몬을 추천했습니다. 오후 3시마다 꿀 레몬차를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으시도록 했습니다. 3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만에 결혼 반지를 다시 끼게 되셨습니다. 손가락 부기가 완전히 빠진 것입니다. 6주 후에는 혈압약을 한 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지금 김미숙님은 친구들에게 꿀 레몬차의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주변 분들이 건강 비결을 물어봅니다. 김미숙님은 자랑스럽게 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72세 남성분이신 이철수님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야간요가 심했습니다. 밤에 7번씩 일어나셨습니다.
부인분이 잠을 못 잔다고 따로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철수님께 자기 전 꿀 한 스푼 요법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야간요가 5번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3번, 2달 후에는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부관계였습니다. 다시 한 방에서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부인분이 진료실에 와서 감사 인사를 하실 때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박정호님, 김미숙님, 이철수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한 꿀 한 스푼의 변화는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하나 더 챙겨 드시라는 가벼운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세대의 아버지 어머니들께 드리는 의사로서의 진심이자 간절한 부탁입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단지 콩팥을 지키는 작은 습관을 몰라서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기고 남은 삶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분들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큼은 그런 고통을 일찍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십시오. 그 달콤한 한 잔이 지쳐있던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하고 꺼져가던 몸의 불씨를 다시 밝혀줄 수 있습니다. 돈이 수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수술도 아닙니다. 내 몸을 아끼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 모습을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들과 함께 걷는 장면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나 밤잠을 설치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투석과 합병증의 공포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저 또한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건강 이야기들을 여러분 곁에서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토대로 AI 기술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건강 정보 영상입니다. 모든 내용은 참고용이며 개인의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반드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